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도와주는 멘토 생각디자인연구소 이용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각 정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생각 정리 잘 되세요? 어떤 분들은 뭘 생각만 하려고 하면 머릿속이 하얘진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은 생각이 나가지고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각 정리를 아주 간단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아니, 그럼 우리가 왜 평소에 왜 생각 정리가 잘 안 되는 걸까요? 그 원인도 제가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새 뭐 기승전 이런 식의 말들을 유행어처럼 많이 쓰는데요. 저도 한번 써보려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결국엔 기승전 생각 정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서 구체적인 것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나서 그것이 아이디어가 됐든 아이템이 됐든 어떤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됐든 실현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평소에 생각 정리를 잘 못하는 걸까요?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생각이라는 녀석이 우리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떠돌고 있는 생각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집중할 때는 머릿속에 있지만 잠깐 다른 생각을 하거나 그 끈을 놓치게 되면 언제 있었는지 모르게, 마치 그 놀이동산 갔을 때 아이들이 헬륨 가스가 들어든 풍선을 들고 다니다가 잠깐 실수해서 놓치면 하늘로 뿅 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 갑자기 찾아왔던 기가 막힌 아이디어나 생각들도요, 그런 식으로 날아가 버리기 일쑤라는 거죠. 즉,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다른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거나 머물게 되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생각 정리도 도구를 활용해서 잡아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각 정리를 도구로 활용해서 한다? 아마 이런 생각은 못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차례로 저희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각 정리도요, 나름의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생각 정리에 아주 간단하지만 실생활에서 쉽게 쓰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적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원리를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보이게 하라는 겁니다. 생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게 하는 것이 생각 정리라는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보이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물론 찍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적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를 가지고 연필로 혹은 볼펜으로 적을 때 내 몸이 기억하고요, 내 눈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 머리가 간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는 스킬이나 솔루션은요, 기본이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된 생각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으로 해서 해결할 수가 있고요. 혹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약간 기영아처럼 생겼는데요. 손이 엄청 크고요. 입이 엄청 큰 이런 인간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실존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이름은요, 호문큘러스라고 부르는 우리 뇌 속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 뇌 속에 있는 대뇌피질을 뇌과학자들이 영역별로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섹터별로 한번 분할을 해봤다고 합니다. 옆에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우리 몸의 장기 그리고 신체의 기관, 이렇게 영역별로 어느 정도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가중치를 주어서 실제 몸에다가 비례를 해서 새로운 인간상을 만들었더니 지금 보시는 그런 약간은 기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갖더라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손이 제일 큰 거 보이세요? 그리고 입과 혀가 그 다음으로 크고요. 네, 실제로 우리 뇌에서 상당 부분의 기능을 하기 위한 영역을 점유하고 있는 신체가 손이고 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제2의 뇌라고 부르는 이유도요, 바로 이런 이유인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의 뼈의 관절이 한 360개 정도 된다는데요, 무려 그 중에 4분의 1이 바로 이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휴대폰에다가 엄지만 이용해서 뭔가를 입력하는 이런 것보다는 온 근육 한 30몇 가지 된다고 하대요. 이런 근육을 활용해서 볼펜이나 필기구를 잡고 기록하는 것이 훨씬 뇌에는 자극적이고 더 각인하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 정리는 그래서 사실 손으로 하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글이 있어요. 한번 집중하시고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만약 풍선들이 갑자기 튀어 올라가면 소리를 운반할 수 없을 것인데 모든 것이 알맞은 층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닫힌 창문도 소리의 운반을 막을 것인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건물들은 방음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작동이 전류의 안정적인 흐름에 의존하는 것이기에 전선의 중간이 잘라지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물론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를 수도 있지만 인간의 목소리는 그렇게 멀리 갈 수 있을 만큼 크지 않다. 줄이 장치를 고장나게 할 수 있는 부가적인 문제도 있다. 그러면 내용에 반주가 없게 된다. 거리가 짧은 게 최상의 상황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면 훨씬 잠재적인 문제가 적어질 것이다. 면대면의 만남이라면 잘못될 것들이 최소화 될 것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읽어보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는요, 지금 꽤 여러 번 읽었는데요. 지금 읽으면서도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브랜스포트와 존슨이라는 실험 논문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를 글자가 아니라 그림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해가 된다는 사실 한번 보실래요? 일단 그러기 전에요, 여러분이 지금 읽은 내용들을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뭐가 기억에 나십니까? 풍선도 있었던 것 같죠? 창문도 있었던 것 같죠? 아무튼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지금? 네, 몇 개나 적어 오셨어요? 5개요? 10개요? 하나도 못 적으셨다고요?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런데요, 제가 다음 장면에 어떤 그림을 보여드릴 겁니다. 한번 보시죠. 네, 펜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하늘에는 초생달하고 별이 보이고요. 높은 건물의 유리창이 보이고요. 맨 꼭대기층에는 아리따운 젊은 여인이 창밖을 보고 있네요. 그리고 옆에는 풍선이 있고요. 풍선 옆에 뭐가 달려있네요. 스피커 같은 게 달려있고 음표 같은 게 있는 걸 보니까 뭔가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줄이 두 가닥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묶여져 있고요. 밑에는 어떤 전자장비 같은 도구에 마이크가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떤 남자가 기타를 치는 것 같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죠? 자,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기의 사랑의 마음을 노래와 연주로 담아서 하고 있는 열정적인 남자의 모습이 그려지시지 않으세요? 그쵸? 예, 그리고 높은 곳에 있다 보니 소리가 닿지 않을까봐 그 높이 올라가는 풍선에 스피커를 매달아서 그 창가 앞쪽으로 가져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금방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번엔 여러분이 한번 직접 읽어보십시오. 네, 다 읽으셨죠? 바로 이겁니다. 단순하게 글자로 읽을 때는
그 문장 사이의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이해하기도 납득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하나의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영상화한 후에 여러분이 다시 글을 보시게 되니까 어떠세요? 이야기들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면서 어떤 이야기인지 맥락으로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맥락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연구에서도 우리가 어떤 시각화된 영상이라든지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장치가 없이 단순하게 문장을 읽을 때 얼마나 어려움에 봉착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생각 정리라는 것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번 기억해 본 걸 또 한번 적어 보세요. 아마 아까보다는 훨씬 많은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거는요, 그 인지과학자들이 하는 말인데요. 응집성, 뭔가를 모아서 그거를 집약할 수 있는 심리적인 표상이 있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집약할 수 있고 그걸 머릿속에서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oherent mental representation이라고 부르는 응집성 있는 심성 표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인지과학에서는 이런 심상적인 표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해력과 또 기억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생각 정리도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이게 하라. 이제 이유를 아셨죠? 또 하나 재미난 실험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요, 어떤 색깔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색깔이 아닌 색깔로 되어져 있는 글자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글자를 읽으시는데요, 글자를 읽으시면 안 되고요, 색깔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첫 번째 거는요, 이렇습니다. 빨강, 주황, 파랑, 검정, 노랑, 보라, 연두, 회색. 어때요? 되게 쉬우시죠? 예, 근데 이렇게 쉬우면 문제가 아니죠. 두 번째, 이걸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글자를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뭘 읽어야 되냐고요? 그 글자의 색깔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하는 요령은 이런 겁니다. 제가 조금만 해볼게요. 맨 첫 번째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아래로 내려갈게요. 파랑, 주황, 보라, 파랑, 녹색, 보라, 파랑,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다. 어떠세요? 잘 안 되시죠? 헷갈리시죠? 빨리 하라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색깔을 말로 하시기보다는 글자를 말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이거를 우리가 스트룹 이펙트, 스트룹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 뇌 속에는 문자와 기호를 담당하는 좌뇌가 있고요, 색깔과 이미지를 주관하는 우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좌뇌와 우뇌가 뇌량이라는 브릿지를 통해서 정보를 통합하고 그 통합된 정보가 전두엽에서 어떤 판단과 분석과 종합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운동기관인 입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상충하는 거예요. 정보가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지적으로 문자로 읽은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가 먼저 머릿속에 와가지고요,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더 빠른 속도의 이미지가 와가지고 또 다른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충돌이 나겠죠? 이 충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혼란을 겪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실행이 방해되는 것, 이걸 스트룹 효과라고 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미지와 문자가 충돌할 때 흔히 일어납니다. 재밌죠? 우리 뇌가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 또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겁니다. 생각 정리를 할 때요, 여러분은 이 강아지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이 강아지의 이름은 바로 편견이고요, 선입견입니다. 이 강아지를 잠시 뒤로 두시고요, 여러분은 리셋된, 초기화된 상태에서 정보를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는요, 우리가 80%의 정보를 눈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뇌가 읽어드리는 건 불과 20%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정리가 되면 머릿속이 되게 심플해집니다. 그리고 정보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논리적으로 생각이 가능해지고요. 문제를 절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당연히 아이디어 기획 회의는 잘할 수밖에 없겠죠. 행동적인 측면에서는요. 생각이 정리가 되면 습관화되는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을 할 때 준비를 하고 행동하게 되겠죠. 그리고 도구를 활용하게 되고요. 업무 속도가 당연히 개선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서 처음에 결과부터 이야기하게 되니까 업무의 속도와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하나 재미난 문제를 하나 여러분 풀어보시겠습니다. 제가요 화면에다가 진주 구슬을 흐트려서 뿌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뿌려진 진주가 몇 개인지를 한 번에 보고 맞추셔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여러분들은 숫자를 세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한 번에 딱 보고 감으로 아셔야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간은 1초 드리겠습니다. 자, 눈을 똑바로 뜨시고요. 한번 보시는 거예요. 준비되셨죠? 자, 갑니다.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화면이 지나갔다고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략 몇 개쯤 될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의 직관을 한번 믿어보세요. 몇 개입니까? 제가 실제로 강연을 하거나 수업을 할 때 오신 교육생 혹은 청중들에게 여쭤보면요. 정말 편차가 큽니다. 어떤 분들은 뭐 40개, 50개에서부터요. 80개, 90개, 100개, 심지어는 150개, 180개 뭐 이렇게까지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 어느 쪽이십니까?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네, 하지만 제가 이번에는요. 조금 진주 구슬의 위치를 좀 옮겼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눈여겨서 잘 한번 봐주세요. 자, 준비되셨죠?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자, 이제 대략 몇 개로 보이십니까? 처음에 생각하신 것보다 숫자가 늘었나요? 아니면 줄었나요? 아니면 바뀌셨나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숫자를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3의 배수로 바꾸더라고요. 아, 똑같은 게 3개구나. 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자, 여러분의 정답은 몇 개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도 제가 조금 위치를 바꿨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짧았나요? 한번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게 3개가 있었고 또 안에가 몇 개였지?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 개입니까? 제가요, 이렇게 3번을 보여드리면 거의 대부분이 정답을 맞추시더라고요. 정답은? 네, 맞습니다. 81개입니다. 왜 81개냐고요? 한번 보세요. 9개의 무리로 되어 있는 것이 9개가 있습니다. 9구단의 마지막 9, 9, 81인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요,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장면, 그리고 2번째, 그리고 3번째. 솔직히 보여드린 시간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요, 처음에 여러분에게 숫자를 알려보라고 했을 때는 조금 황당한 숫자를 여러분은 말씀하셨고요. 2번째에서는 비교적 근사치로 여러분들이 맞추셨고요. 3번째는 대부분이 정답을 맞추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을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었을까요? 그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생각 정리의 원리가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 정리의 원리 2가지가 여러분의 뇌에서 일어난 거죠. 여러분은 모르셨지만. 첫 번째 원리는요, 소위 말하는 그룹핑이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끼리 묶어라 라는 것이죠.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묶게 되면 머릿속에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생전 처음 하게 되는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이거는 내가 잘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뭔지는 알아. 얘는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 아마 이렇게 내용이 조금 갈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고 있는 내용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좀 망설여지는 내용,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자료를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뭐 문헌을 본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 선행되어진 것들을 조사를 해보면 되겠죠. 하지만 전혀 감이 안 오는 건 어떻게 할까요? 네, 나보다 더 경험이 많고 전문가에게 머리를 숙이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일이 어떻게 처리되어질지 방향과 절차가 명확해지면 일은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룹핑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속성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내가 할 일들을 분류하고 순발력 있게 진행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또 하나의 방법은 아까 세 번째 장면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그렇게 분류된 것을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적절한 크기로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겹살을 먹으러 가면요. 불판 위에 주신 분들 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집게로 찝어서 길게 되어 있는 거를 딱 불판에 올려놓지 않나요? 그러면 막 자글자글 소리가 나면서 기름이 뚝뚝 떨어지면서 노릇노릇 아주 지금 제 입에 막 침이 고이는데요. 이렇게 맛있는 삼겹살이 노릇노릇 구워지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막내가 집게를 집어서 가위를 들고 그걸 먹기 좋게 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판 옆에다 이렇게 조각조각 놓으면 사람들이 자기 걸 맛있게 쌈도 싸 먹고 또 뭐 이렇게 쌈장에 찍어서 먹고 그러지 않나요? 이게 뭡니까? 바로 세분화인 것입니다. 이렇게요. 생각 원리를 하는 아주 단순한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뭡니까? 묶어라. 그룹핑이고요. 두 번째는 잘라라. 세분화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도요.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출할 때 간식 먹으러 어디 가십니까? 분식집에 가시죠. 분식집 벽에 걸린 메뉴판을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요. 첫째 줄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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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 두 번째 줄에는요.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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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세 번째 줄에는요. 이 김밥과 라면이 아닌 나머지가 우자자작 써 있습니다. 이것도요. 사실은 아까 말했던 두 번째 화면에서의 원리 뭐죠? 묶어라입니다. 비슷한 것끼리 묶어라. 이 원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집에 가도 비슷합니다. 면, 밥, 요리. 이렇게 페이지별로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이것도 묶어라. 생각 정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를 활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백화점에 가도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네, 아내와 백화점 가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딱 살 거 하나 딱 정하고요, 가서 그것만 딱 사고 옵니다. 여성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아니 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왜 물건 하나 사는 걸로 끝내냐는 거죠. 둘러보기 그리고 아이 쇼핑하기 돈이 안 드니까. 네, 기본이 2시간. 보통 그렇지 않으십니까? 네, 남자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아내를 따라다녀야 되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 백화점에 가도요, 우리가 묶어라의 원리가 얼마나 잘 적용되어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통 백화점 1층은 뭐가 있습니까? 귀금속, 액세서리, 명품 숍들이 쫙 있습니다. 2층, 3층은 보통 숙녀들 관련된 의류나 용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 3층, 4층은 보통 남성 패션, 남성 의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층, 6층은 스포츠 혹은 아동 이런 용품들이 있고요. 또 올라가게 되면 주방, 리빙 가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더 꼭대기층에 가면요. 식당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알 겁니다. 지하로 내려가면요. 보통은 식품부라고 부르는 대형 마트가 있는 거죠. 어때요? 이제 그렇죠? 네, 여러분 동네에 있는 백화점, 자주 가시는 백화점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금방 알 겁니다. 이것 또한 뭘 활용한 거죠? 묶어라, 그룹핑인 것입니다. 반대로요, 나눠라, 쪼개라도 있었죠. 요즘은 생일날 케이크를 들고 가면 아내한테 혼납니다. 왜요? 살찐다고. 이거 누가 다 먹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케이크를 들고 가면 소위 민폐라고 하는 분위기가 요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요, 어쩜 그렇게 카페를 가면 케이크를 먹는 여성분들이 많으십니까? 그것도 식사하고 나서 디저트로 말입니다.
근데요, 그런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케이크는 절대로 하나를 통째로 팔지 않습니다. 어떻게 팝니까? 조각으로 나눠서 팝니다. 조각 케이크라고. 가격도요,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잘 팔리는 거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 카페 전문점의 마케터들은 뭘 알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쪼개라, 세분화를 알고 있고요. 이걸 마케팅에다 적용한 거죠. 그래서 요즘은 조각 케이크 대세라고 합니다. 주차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가끔 야외 행사를 하러 가면요, 널따란 부지에 차들이 막 우왕좌왕 이렇게 놓여져 있어서 나중에 집으로 돌아갈 때 차를 빼려고 하면 차들이 뒤섞여 가지고 못 나오는 경우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난리 부르스가 난 겁니까? 딱 하나입니다. 뭘 안 했다고요? 주차장의 영역을 쪼개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요령 있는 행사장들은요, 선을 그을 수 없는 공간에서는요, 노끈을 못으로 박아서 선을 세분화해서 쪼개 놓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곳은 절대 차들이 엉켜 있지 않는 거죠. 이것도 뭘 이용한 겁니까? 세분화 전략을 이용한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집에 냉장고가 없어가지고요, 여름에 빙수나 화채를 만들어 먹을 때 막내인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석유, 얼음이라고 쓰여진 곳에 가서 얼음을 사오는 거였어요. 그러면 아주 큰 냉동고 속에 들어있는 이렇게 큰 얼음을 덩어리로 꺼내서요, 쓱싹쓱싹 그 놀부 흥부가 박을 타던 그런 톱 같은 것을 가지고요, 얼음을 톱질을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을 잘라줍니다. 그러면 어릴 때 이렇게 톱질을 하게 내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톱밥이라고 부르는 얼음 가루들을 막 이렇게 등에도 넣고 비비고 막 볼로 문지르고 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덩어리 얼음을 톱질을 해서 조각으로 내어주는 거, 이것도 사실은 뭐죠? 맞습니다. 이것도 세분화 원칙을 기업의 어떤 그 아이템으로 활용한 예가 되겠죠. 물론 지금은 이렇게 얼음을 사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사오더라도요, 큐빅 얼음을 팔고요, 심지어는 냉장고에서 이렇게 통 자체가 얼음을 나눠주는 세분화된 도구로 얼음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준 것을 서비스해 줍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뭡니까? 세분화 전략을 쓰는 거죠. 심지어는 신용카드사의 할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내면 일시불을 나누어서 내는 세분화 전략을 금융상품에도 적용한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이자로 되면 더 좋은 거겠죠. 자, 이렇게요, 우리가 머릿속이 너무 어지러워, 정리가 안 돼, 만약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럼 오늘 제가 알려드린 두 가지 원칙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비슷한 것끼리 묶어라, 그룹핑이고요. 두 번째는 잘게 쪼개라, 세분화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 정리의 원리만 활용하는 것으로도요, 여러분의 업무는 훨씬 효율화될 것이고요, 속도는 빨라질 것입니다. 그동안 해오셨던 것에 조금만 더 보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는 생각디자인연구소 이용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